네,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판미터 판호의 정치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 정책의 기준과 목표, 자원, 조직 간의 의사 전달 및 추진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원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성격을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격으로는 어떤 성격을 나타내고 있느냐는 그 기관 내 구성원, 다시 말해 정책 집행자들의 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그러한 성격은 기관의 공식적 구조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기관의 규모와 구성원의 자질, 계층제적 통제의 정도, 기관이 소유하고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 그리고 기관의 조직적 활성도, 개방적인 의사 전달의 정도, 정책 결정체와의 공식 비공식 연계 정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적 그 조건, 그러니까 경제, 사회, 그 정치적 상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있어서는 공공정책의 집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에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에는 성공적인 집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있는지, 어떤 정책의 집행이 경제사회 정치적 상황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론의 반응은 어떠하며 관련된 정책 문제가 얼마나 현저하게 눈에 띄는 것인지, 정책 집행에 대한 엘리트의 반응은 호의적인가 부정적인가, 정책 집행의 지지를 위해 다른 정부 기관 및 이익 집단들은 얼마나 동원되느냐 하는 등이 문제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자의 성향을 보면은요. 집행자의 성향은 집행자가 앞서 언급한 정책 집행의 제한 변수들에 대해 판단하고 여과하는 것과 관련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전반적인 의도에 대한 정책 집행자의 인식이나 인식 정도,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에 대한 태도 따위에 관한 것으로 정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비타와 판홀의 이론 모형을 조금 다시 정리해 보면은, 정책의 기준과 목표는 조직 간의 의사 전달과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결론이고요. 자원은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자원은 의사 전달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조직 간의 의사 전달 및 추천 활동에 있어서는 집행자의 정책 성향과 집행기관의 성격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집행기관의 성격은 집행기관의 크기나 구성원의 자질, 계층적 통제의 정도, 동원 가능한 정치적 자원의 규모, 조직의 활성도, 개방적 의사 전달 등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에 있어서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 집행자의 성향에 있어서는 정치 집행자의 성향은 정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매츠매니안과 사바티에의 정치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을 보면은요. 일단은 문제 관련 변수와 정책 내재 변수, 비정책적 변수 세 갈래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 관련 변수라는 것은 문제의 취급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책 내재 변수는 정책 집행을 구조화할 수 있는 정책 결정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정책적 변수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변수들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츠매니한과 사바티의 정치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에서 첫 번째 문제 관련 변수의 문제의 취급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문제점은 정책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 기술적 선행 조건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금지된 형태의 다양성에서는 정책이 규제하는 형태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 집행이 어려워지고 일선 집행자들이 행사하는 자유재량은 더욱 커지는데 이러한 자유재량은 정책 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상 집단의 인구 구성 비율에 있어서는 정책이 대상 집단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규정하기 쉬우면 쉬울수록 그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쉬우며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구되는 형태 변화의 정도에 대해서는 정책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 집단의 형태의 폭이 크면 클수록 성공적 집행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내재 변수. 이는 정책 집행을 고조할 수 있는 정책 결정 능력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법적 목표의 명백성과 우선순위에서는 정책 자체의 정책 목표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로 명백한 것인가에 따라 정책 집행은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인과 이론의 타당성으로는 정책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사이에는 인과 이론이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자원의 할당에서는 사회적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에서 재정자금이 정책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집행기관 내부 및 상호 간의 계층적 통합에 있어서는 조정에 관한 문제인데 집행기관들의 관계가 법규에 얼마나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지 여부는 정책 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집행기관의 결정 규칙에 있어서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집행기관의 공식적인 결정 규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법적 목표에 대한 직원들의 관여도에 있어서는 정책 집행 담당자들이 정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정책 자체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외부인들의 공식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정책에 규정되어 있는 정책 참여자들의 참여 방법이나 참여 기회의 범위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정책적 변수, 이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변수들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사회경제적 조건 및 기술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는 특정 정책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지지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에 변하는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배경이나 헌법기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변수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 이해 집단의 태도와 자원에 있어서는 정책 목표에 대한 지지자의 태도 및 자원의 변화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 통치기관의 지지에 있어서는 통치기관은 감독, 예산의 지원, 새로운 법규의 제정 등을 통해 정책 목표를 지지함으로써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집행자들의 리더십, 기술 및 관여에 있어서는
정책 목표에 대한 집행기관 임직원들의 태도와 기술은 정책 집행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매치 매니한과 사바티의 정책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은 변수들에 대해 다루어야 할 정책 문제 자체와 관련된 변수, 정책에 규정되어 있는 변수,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용하는 변수들로 나누어 체계화된 집행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정치 집행의 성격은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정책 집행자인 관료들과 클라이언트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책 목표를 구체화 시켜나가는 과정을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기술적 과정이며 동시에 정치적 과정이기도 한다는 점이 정책 집행의 성격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관리 기술적 성격으로 정책 집행 과정이 주어진 목표를 구체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화시키는 목적이 있음에 따라서 관리 기술적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정치적 성격을 띠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은 사회복지 정책이 재분배 정책에 속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정치 집행 단계에서도 이념적 논쟁과 의견의 불일치가 지속되며 재분배적 목적에 대한 정치적 반대도 심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 과정 속에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이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 차원이 빈약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지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할 사항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의 정책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에서는 정책 집행을 정책학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는데 크게 공헌을 한 체계적인 정책 집행 연구입니다.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의 연구는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뒤이어 이루어진 정책 집행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고 두 사람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 연구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를 길게 설명해서 잘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요약을 해보면은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집행 활동을 분리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목표는 집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집행 활동은 정책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책에 규정된 정책 수단대로 정책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책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론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정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개입자들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누누이 아까도 열거했듯이 오클랜드 프로젝트의 정책 집행을 지연시킨 요인으로서 밝혀진 내용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나 그 다음에 조정의 결핍, 비용의 증가, 복잡한 절차, 지도자와 직원의 변동, 새로운 정치적 환경, 지지 집단의 결핍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리더십의 지속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미터와 판호론의 정책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에서 요약을 해보면 정책의 기준과 목표는 조직 간의 의사 전달 및 추진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집행자의 성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자원은
조직 간의 의사 전달 및 추진 활동과 집행자의 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간의 의사 전달을 통해서 정책의 기준과 목표가 전달되며 집행기관은 전달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달된 기준에 맞춰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성격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집행기관의 크기와 구성원의 자질, 계층적 통제의 정도, 동원 가능한 정치적 자원의 규모라든지 조직의 활성도라든지 개방적인 의사 전달의 정도라든지 정책 결정체와의 공식적, 비공식적 연계 정도 따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집행되는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정책 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자의 성향은 정책의 전반적인 의도에 대한 정책 집행자의 인식 정도,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에 대한 태도 따위에 관한 것으로서 정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츠매니안과 서바테의 정치 집행에 관한 이론은 세 가지로 문제 관련 변수, 정책 내재 변수, 그 다음에 비정책적 변수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제 관련 변수는 문제의 취급성, 그러니까 정책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따라 기술적 선행 조건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정책이 규제하는 형태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할수록 집행이 어려워지고 일선 집행자들이 행사하는 자유재량은 더 커지는데 이러한 자유재량은 정책 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정책 내재 변수라는 것은 정책 집행을 구조화할 수 있는 정책 결정 능력을 말하는데 정책 자체의 정책 목표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로 명백한 것인가에 따라 정책 집행은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정책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사이에는 인과 이론이 존재한다. 정부의 개입 방법과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관한 인과관계가 부적절하다면 충실히 정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에서 재정 자금이 정책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집행기관 내부 또는 집행기관들끼리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정책 집행은 순조롭게 될 수가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정책 집행은 난항에 부닥친다.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집행기관의 공식적인 결정 규칙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집행 절차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정책 결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정책 집행기관의 직원들이 목표 달성에 적극적인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정책의 목표 달성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규정되어 있는 정책 참여자들의 참여 방법이나 참여 기회 범위는 정책의 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츠매니안과 서바테의 정치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을 지금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한 세 번째 비정책적 변수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변수들이라는 점입니다.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특정 정책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요. 일반 국민들의 관심의 변화는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헌법기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목표에 대한 지지자의 태도나 자원의 변화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요. 통치기관은 감독, 예산의 지원, 새로운 법규의 제정 등을 통해 정책 목표를 지지함으로써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정책 목표에 대한 집행기관 임직원들의 태도와 기술은 정책 집행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 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에서 네 번째 블록과 램의 정책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블록과 램은 이론 모형에서 정책 집행에 대해 정책의 명확성이나 기준의 구체성, 지금 10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책의 명확성, 기준의 구체성, 모니터링, 집행기관의 존재, 집행자의 관여, 집행자의 상급기관의 관여, 수혜자의 태도, 행정적 조정, 비용과 편익,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관여, 이렇게 10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해 놨는데요. 첫 번째 정책의 명확성은 정책의 목표가 명백하고 구체할수록 정책 집행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명확성에서는 정책 목표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얘기하는데요. 정책의 목표가 명백하고 구체할수록 정책 집행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의 구체성에서는 정책 수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구비되어 있을수록 정책 집행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 모니터링은 정책 집행에 관한 모니터링은 정책 수능을 얻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존재는 정책을 책임지고 수행해 나갈 기관이 있는가 하는 여부는 정책 집행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집행자의 관여는 정책 목표에 대한 정책 집행 담당자들의 태도가 집행 담당자 개인의 관심이나 기관의 이해관계, 대상 집단의 관계 등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들의 태도가 정책 집행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행자의 상급기관에 대한 관여는 설명을 드리자면 대통령이나 의회 등 집행 담당자의 상급기관이 실현하려는 정책의 목표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정책 집행은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자의 태도가 7번째인데요. 수혜자의 태도 역시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집행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8번째 행정적 조정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복되어 있는 정책 집행 활동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행정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9번째로 비용과 편익에 있어서는 비용이라는 것은 정책 불응 시에 치러야 할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편익이라는 것은 정책 수능 시에 생기는 이익을 말하는데요. 이 말은 정책 수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재 수단이나 유인 수단이 존재하느냐 여부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보면은요, 연방 정부가 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이면 적극적일수록 그 정책은 성공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블록과 램의 정책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로 볼만의 정책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볼만의 정책 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은 정책 형성 과정과 정책 집행 과정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책 형성 과정에는 문제의 개념화, 이것은 정책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의 규정이 명확한가, 그러니까 정책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여부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론 평가 및 선정은 정책에 내재해 있는 인과 이론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정책 집행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고요. 세 번째로 목표의 구체성은 정책이 목표가 뚜렷하고 구체적이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는 실제로 실행할 정책 프로그램이 잘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정책의 성공 또는 실패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프로그램의 구조에 있어서는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그 행정 구조가 프로그램 속에 얼마나 잘 규정되어 있는가가 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 형성 과정이 문제의 개념화, 이론 평가 및 선정, 목표의 구체성,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구조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집행 과정을 보면은요, 자원의 적절성, 관리 및 통제, 관료제적 규칙 및 규제, 정치적 효과성, 평가 및 환류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자원의 적절성이라는 것은 정책 집행이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그거에 들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자원의 적절성이다. 이것이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관리 및 통제 구조, 통제라는 게 통제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정책 집행 기관은 정책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료제적 규칙 및 규제에 있어서는 관료제적 규칙이나 규제는 정책 목표에 맞추어 집행 활동을 하는 경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여기에 의존하다 보면 동조 과잉이나 형식 중의 수단과 목표의 대치 등 병리적인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되돌이 및 평가, 그러니까 평가 및 환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책 프로그램의 집행 및 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평가된 그 결과를 정책 집행 과정에 되돌려 반영시킬 수가 있는가, 그리고 평가된 결과를 정책 집행 과정에 되돌려 반영시킬 수가 있는가는 정책의 성공 및 실패에 미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볼만의 그 정책 집행 이론을 비교해 보면 정책 형성 과정과 정책 집행 과정으로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책 형성 과정에는 문제의 개념화, 이론 평가, 목표의 구체성,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구조로 나눌 수 있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자원의 적절, 그 다음에 관리 및 통제, 관료제적 규칙 및 규제, 정치적 효과성, 평가 및 환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셨다가 3교시에 이어지겠습니다.